이오테크닉스 심층 전략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장은 온통 이오테크닉스의 HBM 성장 스토리에 대한 열광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잔치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PE 54배라는 폭탄에 대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기대감과 극단적인 가격표, 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이 기업의 성장성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 이면의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기회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이 기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기초 브리핑 자료를 먼저 참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기업의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과연 이오테크닉스는 이 54배라는 엄청난 가격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54배.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증권사에서 임의로 정한 목표치가 아닙니다. 과거 이오테크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바로 그 정점에서 받았던 가장 높은 프리미엄, 말하자면 역사적 최고점의 평균값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 즉 이번에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동시에 만약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보고는 이 숫자가 과연 합리적인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분해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시장이 이토록 높은 가격표를 매기면서까지 열광하는지 그 긍정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HBM4라는 거대한 산업의 순풍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최종 샘플, 2월 웨이퍼 투입. 이건 단순히 양산 일정이 3, 4개월 당겨졌구나 하는 단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핵심은요, 장비 제조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 발주 및 입고 시점이 바로 2026년 초반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사들이 HBM4 생산 라인을 깔기 위해 장비 주문을 넣어야 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표가 바로 기술적 전환의 핵심, 즉 이오테크닉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HBM이 12단에서 16단, 20단으로 높아질수록 웨이퍼는 머리카락보다 더 얇아져서 거의 종이장 수준이 됩니다. 이때 기존의 물리적인 칼날, 즉 블레이드로 이 얇디 얇은 웨이퍼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하고요. 이 작은 흠집 하나가 수백억 원짜리 웨이퍼 전체의 수율을 망가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열 손상 없이 오차 없이 정밀하게 깎아내는 레이저 기술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이오테크닉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천조분의 1초, 상상조차 어려운 이 찰나의 순간에 빛을 쏴서 주변 조직에 열을 전달할 틈조차 주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기화시켜버리는 기술. 이것이 바로 콜드 프로세싱의 본질이며 이오테크닉스가 가진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의 정체입니다. 회장님, 잠시 그래프를 좀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빨간 선, 영업이익률입니다. 과거 10%도 채 되지 않던 이익률이 2027년에는 무려 30%까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의 체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마진이 낮은 범용 장비를 팔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려도 100억 원을 남기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HBM4용 그루빙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제품 믹스가 재편되면서 똑같이 1,000억을 팔아도 300억 원을 남기는 고수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54배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스토리는 HBM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낸드 플래시가 400단을 넘어서면서 기존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히자 레이저 어닐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깨지기 쉬워서 물리적 드릴링이 불가능한 차세대 유리 기판 역시 레이저 가공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레고 블럭처럼 여러 칩을 붙이는 칩렛 구조가 확산되면서 각 칩에 고유 번호를 새기는 정밀 레이저 마킹 수요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결국 정밀 레이저라는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가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 즉 긍정론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자, 회장님, 지금부터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그 장밋빛 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시장의 환호 뒤에 숨겨진 그 그림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흔히 이 경쟁을 신기술 레이저가 구기술 기계식 칼날을 대체하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합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매우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현실을 보시죠. 경쟁사인 일본의 디스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강력한 레이저 기술을 상용화한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즉, 이 싸움은 레이저 대 칼날의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치열한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대 디스코의 레이저 전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경쟁자를 얕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추정치 기준 이오 테크닉스는 이 시장의 3위 플레이어입니다. 물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1위인 디스코와의 격차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장 스토리는 시장의 지배자가 아니라 강력한 기존 강자들을 턱 밑까지 추격해야 하는 도전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숫자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디스코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들의 최신 레이저 장비는 X축 이송 속도가 초당 2000mm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간당 생산량, 즉 UPH와 직결되는 핵심 성능 지표이며 업계의 벤치마크로 통합니다. 결코 낡은 기술에 안주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쟁 구도에 이어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과연 PE 54배라는 가격표가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장님, 이 표를 좀 봐주십시오. 이오테크닉스에 적용된 54배라는 멀티플은 글로벌 1위 기업인 디스코나 다른 유력 경쟁사들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시장 3위의 도전자가 시장 1위의 지배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격차는 이 투자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바로 가시성의 문제입니다. 2027년 매출 6,190억 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되었지만 장비 회사의 단기 실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주잔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객사의 설비 투자 계획이라는 대리 지표에 기대어 미래를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거시경제가 흔들려서 고객사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이 모든 예측이 신규류처럼 사라질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회장님, 혹시 2019년과 2023년 메모리 산업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투자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소화기간, 즉 보릿고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HBM4 투자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도약으로 끝난다면 그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는 급격한 투자 위축이라는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이클 산업의 본질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브리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모든 바탕으로 이제 가장 어두운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사인 디스코가 압도적인 성능의 신규 레이저 장비를 출시하거나 HBM5 세대부터는 플라즈마 다이싱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둘째,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점유율 확대가 멈추고 맙니다. 셋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연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성장 스토리는 끝났다고 판단, 54배에 달하던 PA 멀티플이 냉정하게 경쟁사 수준인 20에서 30배로 급격히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네 가지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회장님의 최종 결제를 돕기 위한 핵심 요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싸움은 두 가지 내러티브의 충돌입니다. 긍정론은 이오테크닉스를 HBM4 슈퍼사이클의 구조적 승자로 봅니다. 30%에 달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과 독점적 기술력이 54배의 비싼 가격표를 정당화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부정론은 이 회사를 정점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경기민감주로 봅니다. 54배의 멀티플은 지속 불가능하며 디스코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반도체 사이클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과연 새로운 기술 표준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는 진정한 독점 기업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성과를 약속하고 있는 고위험 도전자일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비서 논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